교재 330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세 파트로 이제 배당 관계된 것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우리가 조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몇 가지 검토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선 30페이지에 조세 채권은 사실 이제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고요. 또 이 조세는 우리가 그 저당권 같은 거 우리가 또는 이제 그 담보권죠. 같은 우선권자 중에서 저당권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세하고의 우열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세는 우리가 이 당해세라는 것이 있고 일반 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주로 우선 변제권자들 얘들 사실 우선권자입니다. 우선권자인데 우선 변제권자 중에서 우리가 저당권자라든지 뭐 전세권, 임차권들이 전세권, 뭐 임차권들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거. 그러면 이들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일단은 우리 법에는요. 이 저당권에 관해서는 우리가 당해세라는 것이 가장 우선합니다. 당해세가 우선하고 그리고 일반 조세와 저당권의 경우는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이것은 우리가 법정기일이 조세에 법정기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뭐 신고 기한이란 것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저당권은 우리가 등기죠. 설정 등기한 날을 기준해서 이것이 누가 먼저냐에 따라서 이제 우열을 가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조세와 조세끼리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또 누가 먼저 압류했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제 1항에 이게 국세든 지방세법이든 이제 35조에 뭐 99조에 나오지만 조세 채권 우선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제 원칙 국세, 지방세, 관세 밖에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고 또 기타 채권보다 우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조세 채권은 우선한다. 그래서 배당이나 공매했을 때 우선해서 확보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따라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외가 또 뭐가 있느냐?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몇 가지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보시면 거기에 일단 아까 봤듯이 뭐죠? 요게 법정기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항에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 질권, 저당권 등기 됐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외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외가 여기서 법정기일이 저당권, 뭐 질권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우선 채권입니다. 저당권, 질권, 또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권, 이런 것들과의 관계는 법정기일이 얘보다 후순이다. 그럴 때, 그래서 법정기일이고 저당권이 이렇게 앞에 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조세는 이제 후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제 거기 일본에 보시면 즉 이런 말을 해요. 조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는 담보물권보다 우선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단서에 그러나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담보물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담보물권보다 이런 담보물권보다 우선한다 말을 해요. 물론 이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당해세는 이제 오른쪽에 있듯이 뭐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것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화살표에 그 만약에 저당권, 뭐 질권, 이렇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설정 일자가 조세 법정 일자가 똑같다. 이 동순일 때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 동순일 때는 우리가 조세 채권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승일 때는 이게 조세가 우선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 그렇죠. 주택 그러면 물론 이제 이때 우선권이 있는 것이지 주택이나 상가의 소액 보증금보다는 후순위가 되겠고요. 당해세도 소액 보증금보다는 우순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비교할 때가 뭐가 있습니까? 3번에 임금, 퇴직금, 재배상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임금에 대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입니다 기준이 거기에 조세보다는 선순위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뒤에 얘기예요. 즉 담보물권보다 앞에 있는 담보물권보다 앞서 있는 그런 조세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조세와 임금 채권이다 했을 때는요. 이때는 이 조세 임금 채권이 우선하지만 만약에 담보물권이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순서가 조세가 있고 또 담보물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담보물권보다 앞에 있는 조세인 경우에는 임금은 후순이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잘 아실 필요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다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배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항상 최우선 면제니까 항상 조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근로관계 채권을 우리가 최선순위 근로관계 채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물론 당해서도 마찬가지로 후순위가 되고요. 다만 통상의 임금의 경우에는 앞서 봤듯이 담보물권보다 앞서는 조세 있을 때 그때는 후순위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다시 조금 더 나눠서 다시 이제 좀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 저당권하고 전세권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 법정이 선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3번에 그 당해세 얘기인데요. 조세 중에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해서 부과된 어떤 그 물건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를 우리는 그런 조세나 가상금을 우리가 이른바 당해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법정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진입권, 저당권, 그죠? 전세권, 진입권, 저당권의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조문에 우리가 여기 좀 35조에 보듯이 이 당해세는 뭐라고요? 그 전세권, 질권, 이 저당권보다 언제나 우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당해세 우선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당해세란 것은 거기에 그 제함칠자의 비용상환청권, 또 소액보증금에 대한 또 임금 채권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들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은 다른 우선권자보다 아주 더 우선하는 그런 당해세가 더 우선한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해세에 대해서는 이제 당해세 우선 원칙은 2005년도 판례가 나왔듯이 조세 상호간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당해세란 것이 뭐냐? 이제 집행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가산금이고요. 따라서 당해세는 아까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그죠?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물론 소액임차인 3번처럼 저당권 당해세가 썼을 때 순서는요. 물론 소액임차인이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당해세, 저당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해세는 이제 최우선 순위의 그 임금 채권과 소액임차인의 그 보증 채권을 제외하고는 어떤 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만약에 순서가 당해세, 소액보증금 선순위다 그럴 때는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하고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다시 또 소액보증금보다 우선해서 순환배당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종류로서는 이 몇 가지 기여하실 게 상속세, 증여세, 그 종합부동산세를 들고 있고요.
그 밖에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기획세, 공동시설세에 대한 것들이고 지방교육세는 가로 안에 재산세나 그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그런 지방교육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상증제, 가지고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상승제, 종부세 이런 것들 또는 제자, 도공, 가지고 뭐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애워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판례는 우리가 자주 법무사에서 다루게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헌재 쪽에서는 당해세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조세로 법률로 갑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조세인데 이 조세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파는 경우가 있죠. 양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조세가 따라가느냐, 조세도 양수인이 그걸 조세를 안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1항에 양도인에 대한 체납세를 볼까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그 결국에는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결론은. 그래서 부동산이 양도가 돼서 제암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양도 계약 그 매매 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체납 처분으로 압류를 못했다. 한마디로 그러면요. 그럴 때는 양도인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육무건이 겸해되더라도 우선 배당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건 다른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우리가 그 양수 매매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조세나 당해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가 이제 양도인이고요. 양도인이고 이제 우리가 B가 양수인이다가 보세요. 그런데 지금 A라는 사람은 이미 여기 KY라는 사람의 저당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죠? 돼 있죠? 그러면 이때 이제 뭐냐면 스토리가 그러면 A가 K1에 대해서 돼 있는데 이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A가 B에게 됐을 때 그러면 만약에 B에 대해서 양수인 여기 이 A가 아니고 여기다가 세금을 때렸다 이거예요. 세금. 그러면 이 세금하고 이 K1 저당권을 이 사람에 따른 주체 기준을 하지 않고 그냥 비교를 하는 거냐. 그래서 둘이 법정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체납 처분이 먼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우선 하는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이 K1은 A에 대한 세금이고, 그죠? 그래서 이 A에 대한 A에 대한 그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K1은 양도되더라도 이 저당권자는 보호받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그 2항에 우리가 그 로마자 1번 볼까요? 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가 됐을 때 양수인인 제함자에게 부과된 조세나 또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 전이라도 그 전자, 그죠?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에 대해서는 이때는 그 권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권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예요. 판례, 그죠? 그래서 그것은 양수인에 대한 당해세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그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정자에 부과된 당해세에 한해서 저당권을 대해 우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양수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또 설정자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서 기존 저당권자에게는 우선 증산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뭐 상속이 되거나 양도했더라도 이 B에 대해서 부과된 B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당권자한테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게 양도가 돼도 K1은 그렇죠. 당연히
그 B에 대한 세금으로 요 K1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어서 이 침해를 할 수는 없는 거다. 아셨죠? 그거 두 개가 가장 제일 중요한 얘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3번을 볼까요? 계약인수. 우리가 이제 지금 저당이 잡혀 있는 부동산이 설정자로부터 3자에게 양도가 되고요. 설정자에게 그 경우에는 저당권자, 그렇죠. 설정자, 그 처음에 매도인이겠죠. 징수할 아무런 조세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나 지방세를 설사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서라도 우선 징수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를 하면서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저당권자 합의로 제3자 합의로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계약에 있었던 설정 계약상에 즉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계약상 채무의 자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계약 인수인데요. 이 계약 인수가 돼도 우리가 우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AB 간에 요 A, K 3자 간에 요 계약상의 지위를 인정하는 계약 인수 하더라도 이 B에 대해서 체납처분이라든지 설사 당했세라도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종전 K1한테는 우리가 우선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기업본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전 판례기도 한데요. 당해세에 부과된 조세로서 당해세의 요건으로서는 당연히 저당권자에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은 당연히 지금처럼 이 K1이 했을 때 이 사람이 세금이 없었다면 당연히 이런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는 거 아니냐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일단 그 무효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해세가 저당권에 당해세가 저당권에 항상 우선합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도되는 경우도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보진 않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당해세인 제한세, 종토세, 종합토지세 이것이 언제나 우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해세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끝으로 우리가 그 압류 선착주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 압류 선착주의란 말은 사실은 다음 페이지에 그 333페이지에 2번에 한번 볼까요? 가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개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를 하거나 참가 압류를 해요. 했을 때 그렇게 해줬을 때 그 압류에 관련된 조세는 겨부 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어떤 A 세무서가 압류하고 B 세무서에서 겨부 청구했어요. 그러면 이 같은 조세라도 압류와 관련된 조세가 겨부 청구한 것보다 우선한 것이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압류 선착주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따라서 밑에 보세요. 밑에 보세요. 압류 선착주 사실 빼봤는데 별도의 목차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압류 선착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2번에 국세지법법 36조라는 조문에 이게 있는데 그 반가를 3번에 보듯이 결국에는 압류가 먼저 한 것이 우선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A 세무서, B끼리 어떤 세무서가 압류한 세무서가 우선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압류한 거하고 겨부청구 사이에는 그래도 압류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민사집행법은요. 압류를 한 사람이나 배당 요구한 사람이나 그것이 그죠? 같은 일반 채권자라면 똑같은 순위인데 여기서는 압류와 배당 요구, 즉 압류와 배분일 때만 겨부 청구일 때만 압류가 우선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예를 들어보면 밑에 보실까요? 그런데 1순위, 이 압류, 3번 이렇게 순위가 있었을 때는 1번 순위가 압류되지 않는 한 참가 압류해도 겨부 청구만 효력이 있게 되고요. 1번 순위 압류는 우선권이 있는데 문제는
2번과 3번끼리는요 서로 동순위로 암분 배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의 압류 이후에 들어온 것은 일종의 1번 압류에 따라서 달라 그런 교부 청구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순위만 우선권이 있고 2번과 3번끼리는 동순위다. 따라서 우리가 그 얘기는 1번, 2번 순위 압류 순서로 우선권이 있다는 그 압류한 대로 우선권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1번 순위만이 진정한 압류권자로서 참가 압류권자고 교부 청구한 그 2번 순위권자는 인 2, 3번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 규정은 3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압류에 우선하는 채권입니다. 우리가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는 다른 그 국세 가산세, 체납 처분비, 지방세 교부 청구가 있다면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처분비가 그 뒤에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러면 그건 국세고 이 항에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도 압류했다면 국세 가산세 체납 처분에 대한 교부가 있다면은 역시 그 교부 청구된 국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가 압류에 관련된 지방세보다는 다음 순위에 있다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지금 334페이지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민사집행법에서 우리가 적용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압류 선착순위는요 체납 처분 절차에 통한 징수뿐만 아니라 우리 판례는 민사집행법은 경매 절차에서도 이 압류 선착주의를 적용하자라는 판례고요. 다만 참가 압류는 여기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가 압류라는 것은 이제 그런 말이에요. 다른 기관이 이미 압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세무사장이 교부 청구에 가름해서 참가 압류를 하는 것이 57조입니다. 따라서 이런 58조 1항에 따른 참가 압류는 선행하는 그 기관이 만약에 설령 만약에 선행하는 압류 기관이 기압류 기관이 압류를 해제를 하더라도 압류에 효력이 딱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처분 압류에는 참가 압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민사집행법상에 게시되거나 체납처분에 의해서 다시 또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인데 통상 이제 56조는 경매 절차가 개시 중일 때 교부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예컨대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부 청구에 가름해서 참가 압류할 수 있다고 부정하자는 것인데 일단 우리는 법령 해석처럼 민사 집행 절차가 개시되고 그때 우리가 다시 압류했을 때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압류 선착주의라는 것은 민사 집행 절차가 되기 전이고 다른 체납처분의 압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최초의 압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압류에 대해서만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해세도 그러면 그 압류 선착주의가 적용됩니까? 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림을 이제 1항에 보시면요, 그 담보물권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담보물권, 당해세, 일반 조세가 있는 경우에 실무상은 당해세의 우선 배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세의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그 담보물권과 일반 조세 유효는 원칙으로 들어가서 그 저당권, 담보권의 설정 일정하고 당해세의 그 법정 기일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당해세가 아닌 조세가 먼저 압류가 있고 그 후 당해세에 의해서 교부 청구했을 때도 그러면 당해세가 우선하는지 그 압류 선착주의가 우선한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압류 선착주의는 당해세에 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해세 우선 원칙과 조세 채권 상호 간의 압류 선착주의의 강의에 의해서는 그 압류 선착주의 원칙은 당해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압류한 거 있더라도 당해세가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른쪽 가서 보실까요? 이 조세 채권 5번의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자 사이에는 이 당해세 원칙이 부정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 압류 선착주의라는 것은 조세 채권하고 저당권 같은 채권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거기 쭉 가서 5번의 판례도 5번의 오른쪽입니다. 판례 보시면 그 압류 선착주의는 그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범위를 적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조세 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에는 적용할 수 없고 그건 법정 기회순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압류의 경우에는 우리가 체납 압류의 효력과 배당세 확정인데 압류 효력의 확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증수 확보를 위해서 한 번 압류 등기하면은요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계속 세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새로운 압류 등기는 거칠 필요가 없이 당연하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우리가 89년, 2012년 일관된 판례예요. 한마디로 체납처분 압류해놓으면 계속 그 세액은 우리가 확장이 되는 것이다. 확장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다만 따라서 그 압류 후에 의해서 그 후에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 특별 우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체납처분 압류 등기 후에 설정된 저당권과의 순위는 역시 기본 원칙이라서 설정기 기준으로 또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그 압류 등기 후에 발생된 체납세에 또 중요한 것은 배당 요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당 요구로서 겨부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배당기일까지 사이에 이미 배당 요구 종기 지났네요. 그때 비로소 겨부청구된 세액은 배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압류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는 원칙도 돌아가서 그 체납세액 법정기일과 담보권의 법정기일 선우를 비교해서 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의 가산금과 중과산금의 경우에도 겨부청구 이후에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중과산금을 포함해서 만약에 그죠 겨부청구 이후에도 계속 배당기일까지 가산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취지를 미리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의 청구한 것만 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압류 등기 후에 그 배당 요구 종기가 아니고 배당 기일까지 무조건 겨부 청구 미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일관된 판례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항에 이번에 그 386편입니다. 이번에 국세징수법 우리가 47조 2항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체납처분의 그 압류의 효력의 범위를 확장해서 만약에 그 부동산 공정자산 등에 대한 등기라든지 또 등록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공시된 재산에 대해서 한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왔다면 그죠? 그 법정기일에 도래한 국세에 대해서 효력이 계속 미치는 거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확장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말하는 체납세액은 납세 의무 성립 후에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똑같이 참가압류 경우도 참가압류 이후에 발생된 세금도 계속 하여튼 세금은 압류 후에도 그것이 참가압류든 그죠? 이렇게 관계없이 계속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 그 끝으로 이제 3번 바로 위에 있죠. 체납조세의 법정기일하고 제3일자의 그 소유권 등기 신청 섭수 일자가 같아요. 같은 날일 때는 우리가 이때는
조세권자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제3취득자의 소유권 등기 신청서가 접수갔다. 그럴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왜냐하면 제3자한테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결국에는 압류가 미치지 않는다 해서 같은 순위일 때는 판례는 조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3번에 그 조세 압류에 의해서 보존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 효력의 범위가 확장되는 부동산 그 압류 경우와 달리 우리가 지금 그 압류의 원인이 된 그 조세 체납 국세인데 이때 그때는 우리가 채무자에게 통지한 당했어야 한해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우리가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와 다르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 보시면 체납 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 이건 이제 채권 압류죠. 채권 압류. 그래서 채권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 달리 부동산 압류는 이렇게 확장되는데 채권 압류는 결국에는 저희가 압류면요 송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그러니까 압류 원인이 된 그 당해 연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지 별개 또 계속 채권 압류했다고 그 뒤에 걸 계속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채권 압류했을 때 청구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만 미치니까 채권 압류를 좀 달리 보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깊은 내용이 들어갔죠? 네. 근데 실상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요 정도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이제 8번에 그런 8번인가요? 8번에 이제 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승인 시에 일반 상속채권자하고 아주 유명한 판례 나왔었죠. 그러면 우리가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일반 상속채권자가 있고 그 한정승인사로부터 상속채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과의 채권자는 누구냐.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망자고요. 이 사람이 그 상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한정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여기 A라는 사람 망자 이 피상속인의 이 사람들의 그 일반 채권자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이 한정 승인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상속인이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상속 재산에 대한 그 일반 채권자들 순위하고 요 한정 승인한 요 저당권자의 순위가 같은 순위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저당권의 우선 원칙에 따라서 저당권이 우선하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판례는 이제 이쪽으로 붙은 것이죠. 일단 결론만 보시면요, 그 한정 승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상속 채권자가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한정 승인자로부터 담보 물권을 취득한 고유 채권자한테도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상속 채권자들, 이 상속 채권자들이 얘들한테 이 저당권자한테 우선 채권은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다수결만 보고 우리가 좀 시겠습니다. 일단 다수결은 법원이 그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 재산은 범위가 상속 재산만큼 한정되는 것이다. 결과 그 상속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비거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A 거에 대해만 지방할 수 있는 것이고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민법은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을 우리가 한정 승인자라고 그러는데 그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는 경우 또 그때는 단순 승인한 걸로 간주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는 상속 재산의 처분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정 승인으로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 제한의 효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한정 승인자의 상속 재산의 처분 행위가 당연히 이것도 제한된다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따라서 그 한정 승인자가
그 상속자로부터 상속 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 승인만으로 그 상속 채권자에게 그 한정 승인으로부터 뭐죠? 아까 저당권자 물권자로서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우선적 지위 규정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 1045조 이하의 재단 분리 제도와 달리 그 한정 승인으로 이루어진 상속 재단은 등기를 해서 꼭 그것을 그 제함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정 승인이다라는 그런 등기 규정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 그 한정 승인자로부터 그 상속 재산에 관해서 저당권 등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 자와 또 과거에 그 상속 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민법상 우열로 가지 않겠느냐. 그죠? 일반 우선권자와 일반 채권자 지위다 이거죠. 따라서 한정 승인 사유만으로 가지고는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한정 승인자가 피담보 채권 상속 개시 전부터 부담했다고 해볼 것은 아니고 여기에는 요 일반 채권자가 여기 저당권자한테는 우선권이 없다. 일반 법률과 똑같이 간다라는 판례인데 너무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이제 보고 좀 마칠 것인데요. 한 5분만 더 보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변제 충당은 우리가 이제 그것이 강제 경매든 담보권 경매든 합의나 지정 충당은 안 되고요. 법정 충당, 경매 경우는 법정 충당만 된다는 것이고 배당의 순위에 표시를 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배당편의 그 조세와 저당권의 아까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또 당해세 문제가 봤었었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저당권 간에는 이제 그 당연히 아까 설정 등기 순위로 이렇게 판가름 나눈 것이고요. 그리고 5번에 자 338페이지입니다. 이제 반복된 얘기죠. 그래서 임차권하고 다른 우선권자의 그 경우의 순위의 판단은 그렇죠. 임차권은 그 특히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확정일자 전이냐 후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보통 이제 나번에 그 인도하고 주민등록 마친 다음 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관계인데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1번 주택 임차인이 그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의 당일 또는 그 후에 한마디로 확정일자 한 날 주민등록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7월 2일 날 확정일자를 맞추고 이때 주민등록도 7월 1일 날 마쳤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가 같은 날짜다. 그러면요, 이 확정일자는 이 주민등록과 인도라는 요건이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 근데 대항력은 우리 법에서는요, 대항력은 이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3일 0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확정일자가 7월 1일이라도 7월 3일 0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언더라인에 그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다. 따라서 만약에 7월 3일 날 그날 그 다음날 설정된 저당권은 당연히 0시니까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이번에 확정일자에 있는 갖춘 임차인이 여러 명이고 이들 모두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각 임차인별로 자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그들 상호간에 대항력 확정일자가 순서대로 우선관계를 정하는데 만약에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고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럴 때는 가압류권자에는 우리가 항상 우선권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와 확정일자 임차권자 간에는 평등 배당으로 가는 거죠. 그대로 다번에 조세, 저당권, 전세권의 피담보채권 우선은 아까 확정일자와 설정 등기일자를 비교해서 선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나머지 이 소액 임차인은 일반 우선권자보다 우선하죠. 저당권보다 우선하고 확정일자보다 우선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판례 밑에
주임법상 그 대한요건과 확정일자인의 임차인들이 역시 소액 임차인의 지위를 겸해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배당은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그 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뭐 4천만 원에 1,600이라 그러면요. 1,600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액 임차인 지위고 나머지 4천만 원에서 1,600만 원 뺀 금액은 그것은 나머지는 확정일자라는 우선권자로서 지위에서 다르죠. 그래서 하나는 최우선 면제, 하나는 우선 면제 이런 식으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거다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안 해주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는데 그때 배당은요 당연히 그때 나중에 설정 등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한 가처분의 기점으로 우리가 배당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나중에 가처분 뒤에 저당권 등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A가 K한테 가처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려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A라는 소유자가 원래는 K1한테 그때 2014년 5월 7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려 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 사람이 7월 7일 날 여기다 가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A에다가 여기다 가처분을 했습니다. K1이. 그 가처분은 뭐냐면 장래 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 이걸 팔지 말아라는 가처분을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위해서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승소를 언제 했냐면 2015년 7월 2일 날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집이 경매가 됐어. 그러면 이때 K1은 물론 이때 저당권 이 판결에 이 7월에 승소를 해서 이때 판결에 의해서 저당권은 물론 이때 7월 2일 날 들어갈 거 7월 2일 날 하겠지만 이때 순위는 뭐죠? 요 과거에 가처분했던 7월 7일 날의 순위로 가서 배당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처분에 의해서 물론 저당권 등기를 마쳤다면 이제 가처분은 필요 없으니까 말소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보면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이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에 의해서 설정 등기 마친 다음에 가처분을 말소한다고 해서 가처분에 대한 설정된 저당권 설정 등기가 그죠? 우리가 뭐 저당권 설정 날짜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했던 가처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받는다.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결론을 보시고 나머지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순위를 맞추는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좋다 보겠습니다.